자, 주투 첫 시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지금 오늘은 그, 여기도 지금 줌 링크를 두고, 그 다음에 공지에 가도 줌 링크가 있는데, 두 줌 링크가 동일한데, 오늘은 처음이라서 이제 게시물을 만들었고, 나중에 지울 겁니다. 지우고 나면 앞으로는 요 공지에 댓글에 요게 있으니까 일로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줌 수업을 처음 해보시니까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어도 5분 전에 들어와가지고 줌 수업하기 전에 수업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마이크나 스피커, 캠 테스트를 해보면 이제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 지금 오늘은 다행히 두 분 다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마이크를 항상 켜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적극적으로 지금 답을 할 수 있으니까 마이크를 항상 켜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경우에 이제 마이크하고 스피커 의 위치 또는 볼륨 이런 것 때문에 하울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미리 체크해서 안 나오도록 좀, 그러니까 스피커하고 마이크의 거리를 많이 띄우든가 아니면 스피커 볼륨을 약간 줄여가지고 하울링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필명은 그 본인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정인아님이 지금 마이크를 꺼놨잖아요. 아, 그죠? 네. 네. 껐다 켰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마이크를 켜기 위해 가지고 시간이 막 걸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아, 그냥 네. 마이크를 켜시도록 하십시오. 그게 이제 두 번째 네. 주의사항입니다. 캠하고 마이크를 항상 켜놓으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개인 공간에서 지금 이 줌 수업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공개된 공간에서 한다면 당연히 마이크를 꺼야 되고, 그럼 사실상 지금 학생하고 교수하고 사이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개인 공간에서 잡음이 없는 환경에서 수업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간혹 가다가 핸드폰으로 줌 수업에 참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핸드폰으로 줌 수업을 했을 때 제대로 수업에 집중을 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PC나 아니면 노트북을 통해 가지고 줌 수업에 참가하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줌 수업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이 유의사항을 미리 좀 알고 오십시오라는 겁니다. 만약 지난 수업이 있으면 지난 수업의 내용을 미리 한번 쫙 보시고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이번 강의 동영상 미리 찍어놓은 작년의 강의 동영상을 지금 올려놓은 것도 있죠. 그런 거는 작년 강의 동영상도 미리 다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따로 추가적으로 수업을 안 하니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번에 처음 하는 것들은 강의 노트만 지금 올라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강의 노트도 한번 읽어보시고 들어오시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하셨나요, 혹시? 두 분? 강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고 첫 시간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네, 지금은 이제 임기응변으로 우리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녹화 아까 한다고 이야기했던가요? 네. 음, 네. 수업 시작할 때, 그러니까 새로 수업을 휴식했다가 다시 시작할 때도 녹화하라고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제가 습관적으로 녹화를 시작을 하는데, 한 학기에 꼭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녹화를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시간 뭐 시 동안 수업한 거, 두 시간 동안 했던 수업한 거 다시 녹화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도 합니다. 꼭 보면 한 과목에 한 학기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참가하신 분이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녹화 좀 하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질문에 적극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업에 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동영상이라는 게 이 대면 수업하고는 약간 환경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치 TV 계속 보고 있으면 점점 집중 못하면서 졸음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영상을 이제 두 분 말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동영상을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치 TV 보는 것처럼 점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순간순간 궁금한 게 있으면 궁금한 것도 가지고, 제가 그래서 질문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질문에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떠오른 걸 그냥 바로 그 내뱉어 버리고, 그 오답이면 오답인 대로, 정답이면 정답인 대로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머리에 생각난 대로 대답하시고요. 그다음에 정답하기가 모르겠다 하면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답을 해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어, 네. 어, 지금 이제 마찬가지로 생동감을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 지금 얼굴이 나오도록 지금 캠을 켜놓은 상태잖아요. 그죠? 두 분은 사실 동의를 안 했는데 앞으로 계속 캠을 켜놓고 있으니까 얼굴이 노출되고 동영상에 본인들의 얼굴이 나올 겁니다. 그다음 본인 이름도 있으니까 아 지금 누구누구가 이 얼굴 가진 사람이 지금 이 또 하고 있다는 게 동영상에 그대로 다 녹화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혹시 얼굴 나오는 것을 원치 않다면 줌 수업 신청을 안 하시면 됩니다. 두 분은 그런 거 미리 모르고 지금 신청하시겠는데 얼굴이 좀 동영상에 찍혀도 무방할까요? 네. 네. 네, 예, 네, 됐습니다. 요게 줌 수업의 그 됐습니다. 네. 공지사항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첫 번째 적은 거는 뭐냐면 투자 일지를 아직 그 안 만드신 분이 계시다. 그러니까 9월 3일 날, 예, 그렇게 적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항상 시간이 길 필요는 없는데 매일매일 주식 투자를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좋겠다. 이런 겁니다. 5분 생각해도 좋고 10분 생각해도 좋으니까 매일매일 주식 투자를 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투자 일지잖아요. 투자 주지가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들을 그냥 짧게 투자 일지에 그냥 적어 놓고 나중에 다시 한번 봐보자. 이런 겁니다. 어, 박상수님은 투자 일지를 한 몇 개 정도 적었어요. 댓글로. 지난 일주일 동안. 어, 아이, 3개 적었습니다. 3개 정도. 그러니까 일지는 아니고, 그죠? 2일지 정도 되는 거네요. 그죠? 네. 네. 정일환님은요. 아, 저 3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일지는 아니고 2일지네. 이틀마다 한 번씩 적는. 아,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투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해서 그때 생각이 들었으면 그냥 그 생각을 그냥 적는 연습을 하자는 거죠. 어, 길게 적으면 좋겠지만, 길게 적으면 그 노력이 기울이는 게 너무 또 귀찮아서 매일매일 적는 게 너무너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한 줄 짧게 적더라도 적자. 이런 겁니다. 아직까지 네. 왜 일지를 네. 매일매일 적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유는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학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보면 이 투자 일찍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제가 첫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 주투 수업에서 해야 되는 그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과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투자 일지를 적어라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첫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일주일 네. 전에. 네. 그게 정말 정말 중요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런 습관을 들이자 하는 면에서 투자 일지를 적으라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한 줄 적으시더라도 매일매일 투자 일지를 적자, 이런 겁니다. 이것도 9월 3일 날 적은 건데 키움 모의 투자에 저 포함해서 3명 신청했네요. 아직 매매는 없었고요. 이래서 9월 3일 날. 예. 어, 어디 갔나? 여기 갔나? 어디로 가면 되죠? 왜 없죠? 아까 해놓은 것 같은데. 총 참가자가 6명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업 듣는 학생 중에 신청 안 하신 분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 참가자 6명이니까 그럼 5명이잖아요. 그죠? 우리 학생이 총 몇 명이냐면, 이거 아닌데. 이거는 다른 과목인데요. 여기 있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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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일곱 명. 그러니까 저까지 포함하면 여덟 명이 지금 참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여섯 명이 참가 신청했으니까 아직 참가 신청 안 하신 분도 계시다라는 것을, 예, 어, 박상수님은 참가 신청을 하셨나요? 네. 여기 있네. 4번에 있습니다. 4번에 있네. 그죠? 정인아님은요? 아, 여기 네, 있네. 저도 있습니다. 2번에 네. 있네요. 그죠? 예. 그리고 매매도 하셨네요. 이미. 아, 네. 예, 매매도 해가지고 지금 수익률이 0.63%, 박상수님은 0.00%네. 네. 예. S&P에다 넣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일매일 모의 투자를 하시면 좋은데, 사실상 그거는 좀 우리가 일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 그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그 PC를 켤 수 없기 때문에 PC로 이 HTS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MTS 있죠, 그죠? 모바일에다가 영문 설치를 하시고 점심시간 정도에 한번 시세도 확인해보고 오늘 상황도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뭐 매매도 좀 해보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는 것 정도는 뭐 받아들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이 습한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예. 네. 네. 이게 누가 올렸던 것 같은데? 첫 수업 디프리에서 이자율 10% 이상인 뭐 청년도약, 뭐 청약 통장인가? 아니, 뭐 예금 통장인가? 하는 거에서 누가 올린 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밑에 적어놓은 거. 댓글에 있습니다. 이제 밑에. 제 요구사항은 뭐였냐면 여기 답글 쓰기 해가지고 여기다 아, 적으라는 건데 이분은 아마 또 다른 댓글로 아마 적으신 것 같긴 해요. 음. 그 다음에 9월 4일 날 오전에 보니까 투자일지에 사람들이 적은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 코멘트가 뭐냐면 돈 벌기가 어디 쉽나요? 음, 꽃도 매일 한번 물을 주어야 피는데 매일 10분 정도는 쓰지 써야 되지 않겠냐? 예. 그리고 주식으로 돈 벌다고 생각하면 너무 좀 욕심이 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 돈 벌기가 쉬워요. 지금 현재 벌고 있는 회사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주식 투자는 뭐 그거에 100분의 1의 노력도 안 기울이고 주식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게 뭔가 대가 없는 희생 없는 대가를 지금 바라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투자일지 매번 적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제가. 이거 박상수 님이 그때 이야기를 하셨고, 그 청년조합 계좌를 했다라는 이야기네요. 맞나요? 네. 예, 예. 뭐, 이, 요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한마디, 한 줄로 딱 이야기하신다면, 뭘 가입하라고, 지금 젊으신 분들한테는 무조건 하는 게 좋다. 무슨 계좌? 청년, 지금 도약 계좌랑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시행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제 생각에는, 요거를 짧게 한 줄로, 이거 해. 왜? 이렇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사람들이 좀 더 그하겠죠. 좀 더 아, 자세히 볼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을 보기도 할 거고. 음. 마찬가지로 코멘트를 드리면, 지금 댓글로 1번 적으시고, 그 다음 댓글로 2번 적으셨잖아요. 두 개 연결된 네.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 댓글 쓰기 해가지고, 요 내용을 적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다. 그래서 연결되도록 대댓글로 답글하는 게 댓글의 댓글인데 그거 어떻게 하냐면 댓글에 댓글 쓰기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사실 기대했던 건 뭐냐면 이거였죠. 여기에 댓글로 해가지고 쓰기를 사실 기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일부러 굳이 수고를 들여 고치실 필요는 없고요. 다음부터 만약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연결시켜 놓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겁니다. 네. 하여튼 청년도학교에서 하자는 거고요. 요거는 아까 이야기했고, 그래서 공지사항은 다 이야기를 끝냈네요.
오케이. 투자 일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적은 투자 일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부터 자진 신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두 분의 투자 일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음. 네. 어, 이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뭐 나중에 좀 이런 설명을 할 건데, 우리 뇌가 세 개로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파충류의 뇌, 또 하나는 뭐냐면 포유류의 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뇌는 뭐냐면 인류의 뇌. 이렇게 뇌가 세 개로 돼 있다라는 거죠. 세 개로 돼 있고요. 파충류의 뇌는 뭐냐면 우리 그 신경 있죠. 지금 몸으로 행동하잖아요. 척수 있고 이렇게 신경 있죠. 이런 것들하고 관계되는, 그러니까 운동이나 아니면 즉각적인 반응 있죠. 그런 게 파충류에도 똑같은 그 뇌가 있고, 우리도 파충류에서 진화돼서 나왔으니까 똑같은 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매우 동물적인 거죠. 그죠? 그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게 뭐냐면 포유류의 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유류의 뇌는 뭔가 사고를 하긴 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기억, 그 다음에 적극적인 판단, 이런 것을 포유류의 뇌가 하고 있는데, 인류가 포유류보다 좀 더 진화했다는 게 뭐냐면, 그 바깥을, 포유류의 뇌를 좀 더 둘러싸고 있는 그 뇌 있지 않습니까? 그 뇌를, 어, 뇌가 발달돼 있다. 그걸 보고 이제 그 바깥쪽에 있는 뇌를 보고 뭐라 그러냐, 대뇌 피질이라 그러는데, 대뇌 피질이 발달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고는 우리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노벨 경제상 수상인 데니엘 카네만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빠른 뇌하고 느린 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에너지도 별로 많이 안 쓰는 뇌가 있고요. 그게 뭐냐면 포유류에 낸 거예요. 원숭이에 낸 거예요. 그렇고요. 그 바깥쪽에 있는 게 뭐 어떤 거냐면 굉장히 에너지 비효율적이고 사실은 거기가 이성하고 관계되는 영역이고 또는 장기 기억하고 관계되는 영역이고 그런데 그 뇌는 느린 뇌라는 거죠. 굉장히 느린 뇌예요. 그러니까 그 뇌를 이 작동시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 뇌는 평소에 잘 안 써요. 언제 쓰냐 하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루 생활을 하고 있으면 운동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운동 에너지도 쓰고 있잖아. 쓰고 있으면서 뇌 에너지도 쓰면 그러면 에너지 과부하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뇌는 주로 언제 쓰냐 하면 잠잘 때 쓴대요. 그러니까 대뇌 피질이 가장 평소에도 좀 쓰긴 쓰는데 대뇌 피질을 가장 많이 쓰는 시기는 언제냐면 수면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운동이나 이런 나머지 신경들은 잠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에너지를 별로 안 쓰니까 그때 대뇌 피질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거고요. 평소에 어떤 판단을 할 때 만약 대뇌 피질을 쓰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우리가 그 시험 공부할 때 보통 뭐 먹어요? 저 초콜릿 먹고 그다음에 콜라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연기 먹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시험 공부 같은 거하고 학습하고 이런 거는 뭐냐면 대뇌 피질을 써야 되는데 에너지가 많이 쓰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단 걸 먹어가지고 에너지 공급을 해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보통 우리 일반적인 적극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뭘로 판단하냐 하면 빠른 뇌로 해요. 그러니까 포유류의 뇌로 판단하는 거죠. 에너지는 적게 들고 빨리 신속하게 어떤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을 때 그걸 쓰는 거죠. 근데 이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어떻게 어떤 뇌를 쓰냐 하면 이 저 이 포유류의 뇌를 쓰지 주로 쓰지 이 저 뭡니까 이 저 인류의 뇌를 별로 안 쓴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뇌는 느린 뇌이기 때문에. 그죠? 이 인류의 뇌를 이제 쓰는 게 굉장히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쓴다 그랬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아주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감정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평소에. 우리가 그냥 즉각적으로 뭐 할 때.
그래서 뭐냐 하면 동일한 그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생각하면 그래도 사람이 조금 더 이성적으로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뭔가 판단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아주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거는 내 생각하는 어떤 규칙적인 생각 규칙 습관이 있는 거예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 습관대로 그냥 착착착착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어, 맨 처음에 제가 운전을 해가지고 집에서 회사까지 갈 때 굉장히 피곤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그게 굉장히 익숙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집에까지 운전할 때는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니까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에 갈 때는 첫 어떤 직무였기 때문에 그냥 이 굉장히 대뇌 피즈를 쓰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신경 쓰면서. 그러니까 에너지 굉장히 많이 썼으니까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100번 정도 왔다 갔다 하고 나니까 그게 뭐로 바뀌었어요? 습관이 됐죠. 습관은 포유류에 내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투자일지를 쓰라는 게 뭐 어떤 거냐 하면 어 여러 번 생각하다 보면 자꾸 이 인류의 뇌를 쓸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해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이 그 대면 수업에서 아마 사람들 자기 투자일지를 한번 처음부터 쫙 읽어보면서 서로 한번 이야기하고 코멘트하고 나누자라고 하거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객관화라는 게 벌어지는 거야. 이성 인류의 뇌를 쓰는 그런 이제 두뇌 활동들을 좀 더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투자일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냥 매일매일 일지를 적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그리고 간혹 가다가 투자일지를 다시 읽어보기도 하고요. 본인이 쓴 투자일지 내용을 가지고 딴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해 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다. 이런 겁니다. 오케이. 그럼 투자일지 제가 한번 제 거 한번 읽어볼게요. 저도 투자일지는 아닐 것 같은데. 우리 9월 1일부터입니까? 그렇네요. 뭘, 그러니까 9월 2일부터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죠? 포스에서 APTV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왜 매수했냐면 어떤 유튜브가 주가는 반토막이라는데 실적이 개선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체크해 보니까 가치 배수나 ROE가 상당히 양호해서 그러면 이 종목 어, 뭐 매수했다 그러는데 얼마 매수했냐면 1,000원어치 매수인 겁니다. 1,000원어치 매수했습니다. ROE가 9.6%면 뭐 10% 가까이 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PSR이 뭔지는 제가 설명 안 드리겠지만 PSR이 0.9 정도 되면 이것도 숫자가 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적혀 있지는 않지만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매출액도 좀 증가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기순이익도 좀 증가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럼 실적은 개선됐고 근데 주가는 차트 보니까 주가는 반토막이 나 있고 그다음에 그 유튜브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원래 이 회사가 안에 사업부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전기차 부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회사는 전기차 부품 업체이니까 좀 이 가치를 많이 줘도 된다. 그래서 PER이나 PSR 같은 걸 높게 줘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뭐 전기차가 별로 이렇게 이제 화제가 되지 않기 시작하면서 이 회사 그냥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회사의 밸류에이션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PSR이나 PER이 떨어지면서 이 회사 주가가 떨어졌다. 그 다음에 그 유튜브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그래서 뭔가 밸류에이션을 잘 안 받으니까 이 회사에서 지금 어떤 시도를 하고 있냐면 전기차 사업부하고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 사업부하고 그 두 부품 사업부를 분할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되니까 전통차 부품업체는 그냥 전통차 부품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전기차 부품업체는 전기차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니까 그러면 이 회사의 주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걸 해서 한번 앞으로 이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했던, 이 유튜버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APTV 하는 걸 천원치 샀다 이거죠. 혹시 뭐 지금 제 이 적어놓은 내용을 보시면서 코멘트 또는 뭐 질문 하실 거 있으면 아무 때나 하시면 됩니다. 음. 네, 자, 두 번째는 지금, 그러니까 구글 이야기네요. 알파벳이니까 구글이죠, 그죠? 구글이고, 지금 보면 9월 2일 이때 이제 이게 회색이면 이게 아마 그 장이 끝나고 나서 그 위에 주가가 이렇게 팍 올라갔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라고 하니까 찾아보니까 뭐죠? 그 구글의 이 독점 때문에 법원에 제소돼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뭐냐면 크롬을 안 팔아도 된다라고 판결을 받았어요. 미국은 회사가 너무 크면 이 경쟁 질서를 해친다고 생각해가지고 회사를 쪼개는 그런 것들을 이 법원에서 요구를 제소를 받으면 법원에서 그 결정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구글은 크롬을 팔아야 되는 그런 그 일 수도 있었는데, 이 법원 결정이 뭐냐면 안 팔아도 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주가 올라간 것 같다. 아, 갑자기 구글 주가가 올라갔길래 그 이유를 찾아봤다 이거죠. 그 말고도 뭐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이런 거야. 그동안 이 AI에서 오픈 AI한테 상용화해서 밀렸지만, 그렇지만 구글이 아주 근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다음에 뭐 그 알고리즘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생성형 알고리즘, 그다음 최적화 알고리즘이 있는데, 생성형 알고리즘에서는 오픈 AI가 좀 뭐 세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최적화 알고리즘에서는 지금 구글을 따라갈 회사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구글은 최적화 알고리즘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실제 활용도 측면에서는 이 생성형 알고리즘보다 최적화 알고리즘이 훨씬 많은 활용도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 뭔가 이 구글이 이 최적화 알고리즘의 브레이크스루를 만들었는데, 그 브레이크스루가 뭐냐 하면 생성형 알고리즘에 쓰고 있는 그 트랜스포머 어텐션을 최적화 알고리즘에다가 집어넣으니까 갑자기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들도 어디서 찾아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구글이 앞으로 좀 잘 될 것 같다. 어,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훨씬 더 좀 약진하는 것 같은데. 근데, 구글이, 사실은 저 생成AI도 원래 구글이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근본적인 기술이 있는데, 단지 뭐냐면 상용화에서 조금 밀린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구글이 좀 더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 하는 걸 메모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이거는 우리 이제 수업하고 나서 뒤풀이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죠. 주투 출석자가 9명인데, 이게 이제까지 제가 주식 투자론 수업하면서 역대 최저다. 예.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이 학생들이, 어, 주식 투자에서 코인 투자로 돌아선 것 같다. 이 정도로 사람들의 위험 회피도가 없어져 버리면, 위험을 마다하지 않는다면, 그게 보통은 이 장의 마지막인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걸 이제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 코인 투자해도 되는가라는 주제로 이제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기로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파워포인트를 안 만들고 그냥 그 생성 AI한테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내용을 해가지고 지금 내용을 정리했고 오늘 이제 프레젠트를 하려고 합니다. 워드로 그냥 만들어놨는데 그냥 프레젠트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코인 투자 해도 되는가 하는 것들을 만들었고, 일단 생성 AI한테 이, 순서 스토리 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니까 이렇게 스토리 라인을 쫙 만들어놨는데, 일부는 이걸 이용하고 일부는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계속 질문해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좀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한 거예요. 제 투자에서.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하는 게 있어요. 들어보신 적이 혹시 있어요? 없죠? 이 피어 그리드 인덱스를 만든 곳은 보니까 CNN이네. 그죠? 예. 그리고 이게 보니까 자기들이 어떤 인덱스를 만들어가지고 뭐 75조 이상이면 매우 합력적이다. 그 다음에 25 미만이면 매우 공포스럽다. 그리고 지금은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 인덱스를 만들어 놓고 인덱스 가지고 이렇게 차트도 그려놨네요. 그러니까 2025년 들어서면서, 그죠? 어, 굉장히 이 공포스러운 상황까지 간 거고요. 근데 그 이후에 트럼프 관세 전쟁에 좀 약간 해소되는 기미를 보이면서 다시 주가가 올라갔겠죠. 그러면서 이게 그리디한 라인으로 간 거죠. 그래서 7월 정도 되면 75 이상이니까 굉장히 그리디한 라인으로 갔다가 지금은 다시 좀 떨어져 가지고 50된 그런 인덱스네. 어, 요 인덱스를 어떻게 만들었냐? 7개의 Fear and Greed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뭐, 이를테면, S&P 500하고, S&P 500의 125일 이 이동 평균하고를 가지고 그 편차를 보고,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디하다. 아래쪽으로 편차가 커지면 fear하다. 이런 식으로 아마 정의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 52주 그 최고가인 종목하고 52주 최저가인 종목의 이 비율을 보고 이렇게 해서 뭐, 그 52주 최고가인 종목의 비율이 많아지면 그러면 그리디하고 적어지면 뭐, 피어하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 거래량을 뭔가 합해가지고 인덱스를 만들어 놓고, 거래량이 폭발하면, 그러면 그리디하고, 거래량이 하면 뭐, 피어하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하튼, 뭐, 이게 얼마나 맞을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여튼 지표는 나오니까, 이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내가 자산 배분을 좀 하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놨냐면, 이렇게 해놨네요. FNG가 25 이상이면, 그러니까 25 이상이면 이제 익스트림 피어는 아닌 거죠. 그죠? 이상이면 그냥 그걸 노멀 상태라 보고 투자를 하고. 근데, 만약 25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굉장히 피어하니까 그때는 약간 웨이트를 좀 늘리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평소에는 현금을 계속 쌓아두고 그러다가 이게 FNG가 25 미만이 되면 그러면 약간 웨이트를 늘리는 이런 방식으로 어 전술적 자산 배분인데 전술적 자산 배분을 시점 선택을 좀 하면 그러면 돈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메모를 해놓은 거죠. 요건 뭐죠? 어 GDXU 하면 이게 뭐냐면 그 금광 개발하는 광산 개발하는 업체들 가지고 인덱스를 만들고 그 인덱스를 따라가는 ETF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GDX는 이게 2배 레버리지 그런 ETF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금이 가격이 올라가면 요거의 가격이 올라가고 2배로 올라가고 금의 가격이 떨어지면 이게 2배 떨어지는 그런 거예요. 근데 최근에 느낌이 뭐냐면 최근에 주식이 떨어지는데 근데 가령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는 같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요거는 그 반대 움직임, 그래서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이 골드하고 그다음에 주식하고 그다음에 코인하고를 그냥 비슷한 비중으로 뒀는데 그러지 말고 반대로 움직이면 그 딴 것이 안 좋을 때는 얘가 좀 좋아져서 막아주고 딴 것들이 좋을 때는 얘가 좀 떨어져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비중 한 2배 좀 늘리면 좋지 않겠냐라는 걸 지금 해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골드에도 Fear and Greed 인덱스가 있는데 지금 보면 그리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배로 늘리는 건 별로 안 좋고 이게 Fear로 바뀌었을 때 그때 한번 2배로 늘리겠다라고 지금 준 거죠. 이 베탁하는 게 뭐냐 하면 어, 이 S&P 500이 1% 올라갔을 때 금이 몇 프로 올라가는가 하는 그 민감도를 베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금은 베타를 구해보니까 0이에요. 0이고요. 가령 벅셔 해스웨이 같은 게 0.7이에요.
그리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나무 주식은 보니까 1.5에서 2예요. 그러니까 뭐냐, S&P 500이 1% 올라가면 이 나무 주식은 2% 굉장히 민감한 거죠. 그러니까 S&P 500이 올라갈 때는 이 주식들은 더 많이 올라가니까 좋긴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S&P 500이 1% 떨어지면 얘들은 2% 떨어지니까 안 좋은 거죠. 이왕이면 종목 중에 S&P 500하고 반대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그냥 베타가 0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 금에 투자하면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처음에는 뭔가 이 S&P 500하고 이 벅시해스웨이하고 움직임이 별로 많이 안 움직이는 것 같아.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벅시해스웨이에 좀 많이 투자하면 좋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벅시해스웨이도 베타가 0.7이에요. 그러니까 1% 올라가면 0.7% 올라가고 1% 떨어지면 0.7% 떨어지니까 벅시해스웨이를 많이 투자하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고 위험을 분산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체크해 보니까 미국 장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이 베타가 마이너스 0.1에서 0.3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주가가 올라가면 얘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얘까지 같이 섞여 있으면 전체 위험은 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아, 미국 국채를 좀 많이 투자해야겠구나. 그다음에 미국 단기 국채는 그 베타 0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단기 국채에 많이 투자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요거는 앱러빙이라는 종목을 좀 더 원래 1,000원 갖고 있었는데 앱러빙이라는 종목의 주가가 떨어졌어요. 10%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좀 더 많이 투자할까 아니면 그냥 손절만 해버릴까 라는 판단을 하려고 해서 이제 과거에 PER, PBR, PSR 이런 것들을 본 거예요. 본 건데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어 과거에 비해 가지고 일단 뭐냐면 당기 순이익이 손실이 난 해도 있었는데 24년부터는 당기 순이익 이익이 났다는 거고 어 이 저 뭐 37이면 비교적 그렇게 퍼가 높은 거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다른 것들하고 비교해봐야 아는데 PBR도 한 10배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PSR도 뭐 4배면 뭐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해보면 이제까지 본 숫자 중에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거에서 지금 2024년, 25년으로 가면서 실적은, 그러니까 이때 PER이 굉장히 했으니까 실적이 좀 나빠졌거나 아니면 가격이 올랐을 건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밸류에이션도 약간 나아졌고 뭐 PBR로는 별반 차이가 없고 그다음에 PSR로도 별반 차이가 없는데 그게 하나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매출액인데 매출액을 보시면 어때요? 뭐 아주 드라마틱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고 순이익도 2020년에 마이너스가 나왔지만 그 이후부터는 순이익도 굉장히 증가해서 뭔가 이 회사의 성장성도 꽤 괜찮은 것 같다. 그다음 이제 요게 이제 마진인데 매출액 총이익률 또는 순이익률인데 그것들도 보시면 최근에 올수록 상당히 견고하게 성장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ROE가 어떻게 276%가 나와요? 135%가 나오고. 그러니까 수익성도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1,000원 투자하고 있다가 2,000원으로 금액을 올렸다. 이런 겁니다. 뭐 지금 이제 그 제가 했던 이야기가 좀 어려운 것들도 있나요? 이해 못하나? 어떤 것 같아요? 저는 네, 이해됩니다. 네. 아, 그러면 이제 정인환 님은 상당히 지금 나리지가 있는 거죠. 네. 박상수님 어때요? ROE랑 PER, PBR 같은 단어를 잘 몰라가지고 음, 좀 짐작으로 듣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이제 단어들이에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배울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되겠죠. 혹시 뭐 코멘트나 질문 있어요? 오케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 먼저 하실래요? 박상수님 먼저 투자일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니면 정인아님 먼저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중지를 하고,
공유하실 수 있겠어요? 박상수님이? 아니면 잠시- 제가 잠시만요. 공유하고 그 네. 보여드릴까요? 공유해 주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뭐 이야기를 하시죠. 일단은 9월 4일에는 어떤 종목을 투자할지를 이제 좀 생각을 해봤고요. 종목 테마에 맞춰서 종목별로 이제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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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서 변동성 높은 쪽 3, 그리고 안정성 있는 거, 그리고 현금 흐름용 채권에서 3하고 나머지 1을 현금으로 남겨놨습니다. 이게 그래서 모의 투자입니까? 아니면 실투입니까? 모의 투자입니다. 모의 투자. 네. 음, 그래서 변동성 높은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에 다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이 이제 저점인지 고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음. 9월부터 12월까지 쭉 그 나눠서 투자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고요. 그리고 그러면 종목도 다 하나씩, 9, 네, 10, 11, 10이니까 네. 4분의 1씩 지금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때는 지금 그렇게 해놨는데 사실 저희가 네. 종강이 12월이니까 네. 12월에까지는 11월 어떻게 말에 클로즈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좀 늦을 것 같아서 음, 상세 일정은 밑에다가 엑셀로 다시 정리를 해놨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그래서 각자 하나씩 넣기보다는 두 개씩 또 분산을 해가지고 음, 5개 종목으로 이렇게 하기로 첫날에 계획을 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동성 높은 거에 투자하는 게 좋은 건지, 안정에 투자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현금으로 채권에 투자하는 건지, 그런 걸 볼 수도 있고요. 예. 네, 그래서 9월 6일 걸로 이제 내려가 보면은 그 종목을, 그 전에, 이것도 네, 이야기하시죠. 그 교수님께서 첫날에 음, 뭘 배우고 싶냐, 챕터에서 가장 음, 배우고 음, 싶은 게 뭐냐를 음, 그 한번 써보라고 하셨는데, 음, 그 챕터 중에 위험과 수익률, 그리고 가치주와 성장주, 음, 요 과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우고 싶었는데요. 음, 이유라 하면은 이제 제가 투자를 직접 했을 때 기업 가치를 바라보고 몇 년 이상 장기 투자를 결심한 주식이 갑자기 20% 이상 뭐 상승을 했거나 음, 하락을 했을 때 음, 이게 한번 잠시 중단하고 음, 이득을 이제 거둬 들일지 음. 아니면은 손절을 해야 하는지가 항상 딜레마가 있었거든요. 예. 네, 그것 때문에 이거를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싶어서, 또는 뭐예요?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으니, 네, 예. 상황에 따라도 좀 다를 거고, 음, 또 이렇게 이게 제일 궁금한 그 챕터로 지정을 했습니다. 음. 뭐, 어, 네, 지금 요 질문에 대해서 그냥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답을 드린다면, 네, 항상 제가 어느 기업을 주목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금액의 10% 올라가거나 아니면 10% 떨어졌을 때 판단한다는 거죠. 이제 음, 그 박상수님의 이야기로 한다면 20%가 되겠죠.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포인트를. 음, 그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20%가 됐어. 마이너스 20%가 됐는데, 거기서 그냥 매도를 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더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그거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혹시 내가 투자하는 시점에는 몰랐는데, 20% 빠질 만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체크해 보는 거죠. 그죠? 체크해 보고 나서, 근데 사실 이제까지 제 경험에 가면 20% 빠질 이유가 없었던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음, 이게 그냥
사람들의 일시적인 변신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 이 회사의 펀더멘털은 바뀐 게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히려 20%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죠? 음, 그래서 오히려 말하자면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물타기를 네. 하는 거죠. 보통 그게 대부분의 경우인데 간혹 가다가는 맨 처음에 제가 투자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냥 그 매수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좀 더 심각한 것 같으면 그냥 손절매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별로 많지 않다는 거죠. 주로는 뭐냐면 별 일 없었는데 시장의 변덕에 의해서 떨어진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제 가치 투자자라는 말을 좀 많이 쓸 건데 가치 투자자의 그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 그게 이제 제대로 된 판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절매라는 건 없는 거죠. 손절매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음, 라고 뒤엎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음,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야기하시죠. 9월 어, 6일. 9월 6일에는 이제 앞서서 이제 정했던 비율에서, 종목 비율에서 실제로 어떤 걸 투자해 볼지를 정했거든요. 예. 원래는 그 모의 투자로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모의 투자에서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미국 주식이. 아, 예, 예. 국내 주식만 됩니다. 예. 네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국내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 뭐 ETF 쪽으로 음, 이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채권, 현금흐름용 채권으로는 그 타이거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가 이제 12월에 또 배당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수업이 12월 종료니까 그거 맞춰서 배당도 좀 챙기고 할 겸 음, 타이거로 이제 들어갔고 근데 아마 하나는 피어 이제 모비투에서 배당은 계산 안 해줄 겁니다. 그럼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럼 이제 국내 기업의 채권도 이제 하나를 넣어놨고요. 음, 안정성 확보 같은 경우는 S&P 500 그리고 음, 그 미국 빅테크 10대 기업 음, 음,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기업 음, 쪽에다가 넣어놨고 그리고 이제 첫 번 그에는 변동성 높은 걸로 한다고 했었는데 음, 사실 아직까지는 좀 변동성 높고 그런 거 그러니까 완전 급락하고 급등하는 거를 타기에는 제가 배운 게 없으니까 음, 그쪽 종목은 타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국제 정세나 좀 트렌드에 맞춰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좀 오르지 않을까, 내리지 않을까 음, 음, 생각을 해가지고 음, 그 중국 소비 테마 쪽으로 해서 음, 중국은 11월에 이제 광군제라고 좀 음, 큰 음, 프라이데이가 있거든요. 음, 그거랑 크리스마스 쪽에 소비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음, 그리고 이제 미국 최근에 그 인도랑 그 중국이랑 음, 러시아랑 이렇게 좀 음, 연대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음, 중국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도 아예 새로 자기네들끼리 내수용으로 신규 개발해가지고 미국으로부터 독립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음, 사실 이게 미국에서 생각해보면은 좀 자기네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얼마 전에 인텔한테도 미국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혹시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어서, 이제 미국 반도체까지 이렇게 또 넣어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거는, 제가 코멘트를 네. 드리자면, 앞에 있는 거는 어차피 11월 광군제로 인해 가지고 뭔가 이펙트가 일어날 거니까, 내가 생각했던 생각이 옳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광군제 때문에 뭔가 소비가 확 늘어날 거, 그러면 타이거 그 중국 소비 테마의 주가가 오를 거라고 나는 지금 짐작을 하고 있는데, 내 짐작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음. 그렇게 근데 해보고 싶어서. 라이즈 미국 반도체는 그 지금 이게 실현되는 게 3개월 후일지 아니면 6개월 후일지 아니면 1년 후일지 10년 후일지 조금 애매하죠. 음, 네. 그 불확실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거는 거의 요 광문제 전후로 해서 갑자기 팍 주가 올라가면 그럼 아 이건 광문제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요 라이즈 미국 반도체 그러니까 여하튼 내가 내 생각이 옳았든 그렇든지 간에 그 판가름이 나잖아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요번 12월까지 같은 미국 반도체가 올라갔다고 해서 그게 요 생각 때문에 그런 건지 음, 아니면 뭐 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건지는 잘 모를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내 생각이 실현되는 것도 언젠지는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나중에 잘 되더라도 내가 잘 생각해서 잘 된 건지 못 되더라도 이게 내가 못해서 못된 건지 내가 잘해서 못한 내가 잘했지만 뭔가 다른 일들이 벌어져서 못된 건지 잘 알기 힘든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돈을 따면 누구 탓? 남 탓, 아니, 내 탓, 내 내 탓. 탓. 네, 돈을 잃으면 남 탓. 넌 탓을 하게 돼 있다 하는 게 이제 이 제가 앞으로 계속 이 수업 중에 할 이야기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심리적 편향을 갖고 있어가지고 뭔가 내가 잘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좀 내가 행복한 거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그렇긴 합니다. 또 하나 코멘트는 개별 종목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국내 해외는 안 되더라도 국내 종목 음, 중에 개별 종목을 뭔가 그 나름대로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것도 10종목 이상을 했으면 좋겠다. 아, 네. 예, 예. 그럼 그건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뭔데요? 그, 투자를 어떻게 할지, 음, 하다 보면은 좀 음,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음, 이제 매일매일 이제 돈을 넣기는 힘들 것 같고, 음, 누르면 확대가 되거든요. 누굴까요? 네. 음, 그래서 매주 이제 월요일마다 분산 투자를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씩 넣고 해서 또 빠지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투자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음. 계획서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 이 정도로 시간을 드릴 수 있을 정도 여유가 있어요. 구매 매수 누르는 거는 금방 하니까요. 음, 이거보다는 좀 더 심플했으면 좋겠는데. 음, 걱정되는 건 뭐냐면, 네, 어, 이번 주투 내내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투가 끝나고 나서도 내가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걸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약간은 좀 단순화 시켰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지금, 이거 아까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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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네, 너무 복잡한 것 같다. 훨씬 더 음, 심플파이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네. 아, 근데 그 제가 이제까지 봤던 투자일지 중에 가장 그, 이 고민이 많았던 투자일지인 것 같아요. 아주 모범적인 투자일지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인아 님이 뭐 코멘트 해주실 건 없어요? 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 오케이. 정인아 님, 이야기해 아, 주시죠. 네, 저는 9월 4일부터 음, 이제 모의 투자로 이제 투자 음, 개시를 시작했고요. 음, 그다음에 이 투자 수업을 들으면서 음, 이제 모의 투자니까 조금 투자 원칙을 좀 음, 정해놓고 이거를 음, 좀 이제 실험적으로 한번 음, 진행을 해보자. 음,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 이제 대전제 투자 원칙을 세 가지로 세웠습니다. 음, 음,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 포트폴리오 비중을 한번 잡으면은 이게 음, 특이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음, 조정을 음, 좀 최소화하자. 음, 그러니까 변동성을 줄이자. 약간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좀 비중별로 분산 투자를 해보자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을 사는 거는 제가 이제 실제 투자할 때는 개별 종목으로 좀 손실이 많이 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모의 투자에서는 개별 종목은 정말 잘 아는 것만 투자해보자. 이런 음, 관점으로 일단 대전제를 세웠습니다. 음, 네, 그리고 그날 이제 비중을 좀 정해서
이제 모의 투자 금액 1억에서 이제 일단 미국에 좀 많이 투자 비중을 가져가는 걸로 음, 했고, 음, 그다음에 저희는 이게 한국 원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국 원화로 투자하니까 코스닥에도 좀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제 음, 5% 음, 비중을 잡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중국을 좀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이 별로 좋은 편은 아니어서 지금 이제 다른 종목들을 보면은 다 레버리지로 들어갔는데 음, 중국만 레버리지를 안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음, 그래도 비중 보유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음, 네, 중국 지수 300으로 들어갔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인도가 조금 점점 이제 좀 국가적인 발전이 좀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인도에도 비중을 좀 추가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제가 한국 증시만 봤을 때 좀 배당 정책을 좀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뭔가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고배당 ETF도 추가를 했고 그다음에 음,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 KTNG도 일단 추가를 했거든요. 음, 그리고 예비 자금을 좀 남겨놨는데 이 예비 자금도 이제 15% 정도 남겨놨는데 사실 그냥 남겨놓으면은 이게 돈이 불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단기채 같은 거를 살지 말지 음, 고민을 했습니다. 네. 오케이, 그리고 네, 이걸 투자하면서 제가 조금 제 자신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든 것을 좀 적었는데 일단 모의 투자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 주식이나 중국 주식에 직접 투자가 좀 어려운 환경이니까 이거를 대체해서 살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자 했는데 오늘 좀 찾았거든요, 사실. 근데 네, 요거는 네, 저번 주였기 때문에 음, 그때는 이제 네, 이런 밑에 개별 종목들을 좀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이거를 투자하고 있는 ETF를 찾아보자. 요런 결론을 냈습니다. 네, 네. 어, 혹시 토스 증권 하고 계세요? 아, 제가 토스를 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앱은 음, 깔려 있기는 한데 음. 이제 네. 그러니까 토스 증권이 어,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소점을 투자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요 종목을 하면 실제 뭐 1,000원어치 담아보는 거는 해볼 만한 거죠. 근데 아마 네. 이건 없을 거예요. 요 네. 중국 거는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중국 거가 지금 하이센스나 하이얼이나 비아디가 다 홍콩 증시에 있어가지고 음, 이제 홍콩 종목을 살 수 있는 증권사가 좀 몇 개 있어가지고 이제 예, 실투자는 사실 그 삼성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 걸 쓰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삼성증권도 키움 홍콩 됐던데. 네, 그런데 이제 여기 모의 투자 환경이다 보니까 네, 이제 국내에 상장된 어, 종목을 찾아야 되다 보니 네. 아, 요런 거를 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즉, 그리고 그런 아마 거를 좀 고민해서 삼성증권 저 해외 주식 서출도 되지 않나 싶은데. 어 이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네. 일단 개별 종목으로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가 네, 명확하게 이게 알기로 국내 주식 서출자는 삼성증권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아마 네, 해외 주식 서출자도 삼성증권이 아마 되지 싶어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면. 네. 토스 그래서 정도는 해외 주식 그 네, 소유하면 되는데 그것도 이 저 미국만 되고 중국은 네, 할 거야. 네. 그래서 요 중국 종목을 좀 음, 눈여겨본 이유가 음, 네, 이게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역사적인 약간 반복이라고 보는데 제 일본 같은 경우가 소니나 이런 이제 회사들이 잘 나가다가 음. 결국에는 좀 내려오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한국의 삼성이 좀 잘 나갔잖아요. 네. 근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올해 중국에 좀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음, 그 이제 하이센스라는 회사가 정말 많이 발전을 했더라고요. 음, 그래서 요번에 갔을 때는 사실 좀 놀라긴 했는데 아 이게 이제 시간 문제다. 지금 약간 그 모니터 시장에서 음, 삼성이 지금 1위에서 2위 정도를 하고 LG가 그 바로 밑에고 음. 하이센스가 지금 세계 4위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얼마 안 가서 이거 넘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얼마 안 가가 중요합니다.
얼마 안 가가 앞으로 1년 내에 구현되냐, 2년 내에 구현되냐, 이런 게 있어야 되죠. 아까 박상수님한테 제가 했던 코멘트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네,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게 1년 후에 돼도 되고, 2년 후에 되고, 3년 후에 돼도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내 예측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좀 더 구체화돼야 된다는 거죠. 하이센스가 뭐 LG를 뛰어넘는 거는 몇 년 내로 된다 하는 어떤 나름대로 아니면 전문가의 그걸 가지고 그렇다면 이게 가격이 이 정도까지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투자하면 괜찮겠다라는 거고요. 그 네, 제 코멘트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요 중국 개별 종목을 모의 투자를 하든 아니면 실투를 하든 작은 소수점으로 실투만 할 수 있다면 실투를 하든 해보는 게 좋은 것 같다. 네, 근데 단점이 아, 네, 뭐냐면 그에게 돈을 하는 거는 별로 아닌 것 같다. 지금 우리 연습 게임 하고 있는 사람이지. 네, 예, 해서 이 계속 성과가 나와서 이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다는 어느 정도 이 객관적인 증거가 담보되기 전까지는 본격적으로 뭔가 투자하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정 안 네, 되면 그냥 관심 종목란에다가 하이센스 적어 놓고 하이센스 내가 요 가격에 모의로 샀다고 하는 것처럼 가격을 하나 적어 놓고 한 달 후에 네, 보고 두 달 후에 보면서 아, 내가 돈 벌었네. 만약 진짜 했더라면 네, 음,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 네. 음, 그리고 이제 하이얼 같은 경우도 지금 하이얼 같은 경우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 1위 기업인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하이얼 하면 반감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일본을 한번 갔다 왔을 때였는데 음, 일본을 가니까 그 삼성이나 LG 가전이 사실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데 일본인들이 이제 한국 걸 안 쓰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걸 쓰는 거예요. 음, 근데 이게 이 일본이라는 나라의 좀 특징이구나 했는데 지금 한국의 모습이 딱 그 상황이더라고요. 음, 이미 세계에서는 이 하이얼 제품이 이미 매출의 기준으로 1위를 했는데 음, 한국에서는 여전히 한국 걸 쓰는 거죠. 중국 음, 거는 좀 별로야. 약간 음, 이런 관점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 들어서. 음, 근데 이 회사가 어쨌든 좀 더 커지면은 나중에는 이제 삼성이나 LG만큼 시총이 좀 커지지 않을까. 음, 이런 관점으로 투자를 고려했고, BRD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이제 중국에 갔을 때 제일 많이 보이는 차였거든요. 자동차들 음, 중에서. 음, 그러니까 중국에 갔을 때 그냥 제가 느낀 그 자동차의 비중이 저기 테슬라가 한 10대 중에 한 대 보이면은 음, BRD가 한 5대를 보였습니다. 음, 그리고 나머지 4대는 이제 저기 그 뷰익이라는 GM 대우 자동차 음,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폭스바겐 음, 그 다음에 아우디, BMW 이런 자동차들이 이제 쭉 보이는데 유독 많이 보이는 게 이제 그 광저우 자동차에 있는 아이온이라는 자동차 브랜드랑 비아디 이렇게 두 개가 음,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음, 근데 제가 이거를 실제로 타봤거든요. 음. 너무 궁금해가지고 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좋더라 이거지. 한국이 지금 아이오닉 5가 정말 좋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잖아요. 음, 그 현대차의 이제 아이오닉 5가 정말 좋은 거는 맞는데 음, 그 수준이랑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얘네 기술력이 어쩌면은 그러니까 한국이 조금 안일하게 있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음, 퀄리티가 좀 차이가 나서 이 음. 비아디를 좀 찾아보니까 이제 버크셔가 최근에 보니까 그 이제 찰리 버크셔 몽거가 회사에서 BYD를 굉장히 그 네, 좋아했죠. 네, 그래서 한 25% 정도 그 비중까지 가지고 있다가 지금 음, 많이 팔았다고 했는데도 음, 음, 아직도 8%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음, 근데 아직도 8%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회사를 계속 주시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회사도 나중에 이제 뭔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들고 가면은 노후에 언젠가는 한번 빛을 보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네. BYD는 장기적인 관점 말고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 네, 중국에서 지금 네, 전기차 업체를 이제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 3년 네, 내로, 2, 3년 네, 내로 전기차 네, 업체가 지금 난리 때 있는데, 그거를 네, 여러 몇 개 회사로 집중시키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네, 그 살아남을 회사 중에 한 회사가 BYD인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음.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제가, 어, 네. 음, 그러니까 실제로 그 중국에 가서 보니까 중국인들이 이제 비아디를 많이 타고 그다음 테슬라더라고요. 음, 전기차를 봤을 때. 그래서 어디를 아, 이 갔는데 중국에서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저는 이제 그 칭다오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그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 BYD의 본사가 어디 있는지. 아, 중국은 그 네. 지역을 좀 타요. 네. 어느 지역에 가면 어느 차가 많은데, 어느 지역에 가면 어느 차가 많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혹시 네. 송도가 그 네. BYD 본사와 가까우냐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거보다는 중국 전역에서 BYD가 어느 정도 쉐어를 가지고 있냐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면 되죠. 네. 아, 그래서 요런 비중으로 사실 좀 고려를 한 게 첫째 날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지금 이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레버리지가 사실 눈에 좀 띄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우리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고요. 네. 혹시 박상수님이 좀 코멘트 해줄 거 있어요? 저도 베이징을 저번 달에 갔다 왔는데, 음, 거기서도 BYD가 많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아마 그거랑 그 BYD가 아마 전국 구이긴 할 거예요. BYD가 그 후난성이라고 음. 충칭 근처인데, 어디? 칭다오랑 베이징이랑은 좀 멀리 있습니다. 어디요? 후난성이라고 오히려 그 좀 홍콩 쪽에 더 가깝거든요. 후난성. 어디가 후난성? 아, 예, 아니, 왜, 오케이, 예, 예, 예. 그러니까 남쪽이라는 거죠. 네. 어, 아, 여기도 있네요.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바뀐 거야, 이거는? 9월 5일. 아, 네. 그리고 9월 5일에는 응, 제가 이제 비중을 바꾸지는 않고 응, 이제 그 수익률을 좀 체크를 하면서 응, 이제 그 중국 지수가 좀 단기 하락이 좀 예상이 돼가지고 응, 아, 레버리지를 아직 가지 말고 일단 응, 좀 보유를 해야겠다. 응, 이런 관점으로 있었고 응, 이때 이제 중국 지수가 지금 하루 동안 손실률이 응, 마이너스 2.5%가 났었거든요. 근데 응, 이제 응. 다른 종목으로 분산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다행이다. 실질적으로는 손실률이 네, 적었습니다. 네. 응, 그래서 오케이. 네, 9월 5일에 이걸 고민했고 근데 9월 이제 8일 돼서는 이제 손실률에서 이제 이익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응, 이제 수익이 조금 좋아졌고 그 응, 다음에 이제 그 중국 개별 종목을 이제 투자하려고 했었던 거를 이제 그 홍콩 지수 ETF를 찾아가지고 응, 이제 그걸로 이제 중국 CSI 300 지수를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홍콩 지수로 바꾸자. 약간 요런 응, 고민을 하면서 이제 현금 15%를 이제 이것도 이제 단기채로 갈지 요런 고민을 좀 응. 한 하루였습니다. 네. 두 분 다 마찬가지 적용되는데 지금 글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계속 이걸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노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어떤 생각을 이때 했다라는 것에 흔적만 남길 수 있을 정도의 짧은 글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아, 네. 너무 지금 여기에 시간을 들인 것 같아요. 이 정도 그 하루에 글 적었으면 이것도 시간이 꽤 걸렸을 것 같거든. 그냥 글을 적으려고 적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을 하고, 그다음 뭔가 정리를 하고, 그걸 지금 여기다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꽤 많이 걸렸을 건데, 이 정도로 노력을 기울이면 이걸 계속 지속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니까 그 제가 기대했던 거와 너무 잘 일지를 적으셔가지고, 음. 근데 그렇게 해서 이거 계속 지금 한 학기 내내 하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좀 앞으로는 이 글 적는 걸 훨씬 줄여가지고 그냥 내가 네. 그걸 보고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면 아, 이게 이때 이런 생각했구나 하는 정도로 아주 짧게 적으면서 매일매일 적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라는 네, 생각이 드네. 네, 어, 한 10분 쉬고 다시 시작할까요? 네, 네, 예, 지금 8시 39분인데 8시 49분, 50분에 볼까요? 50분. 네, 네. 네, 끝내겠습니다. 네.